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사실 올린 게 뭐 많지는 않지만, 이거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저도 제가 이제 구독자 수에 구애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구독자를 저도 안 보이게, 숫자를 안 보이게 그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이제 일부러 들어가서 보는데, 아, 제가 엊그제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이 구독자 수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갑자기 책임감도 막 생기고, 지금 구독자가 이마에 막 많아지는데, 그만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해봐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관성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일간인 나를 생하는 오행이죠. 나를 생하면서 음양이 다른 것은 우리가 정인이라고 불러요. 정인. 그리고 나를 생하면서 음양이 같은 것은 편인이라고 부르죠. 자, 나를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것은 정인. 나를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것은 편인.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우리가 정인은 친모의 상황에 비유를 하고 편인은 계모에 비유를 해요. 뭐 인성은 친모든 계모든 다 합해서 이제 엄마라고 표현을 하죠. 엄마라고 표현을 하고 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공부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엄마, 공부 이렇게 국한지어서 많이 외우시는데 제가 관성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시기별로 나이별로 나타나는 인성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10대 때 인성이 들어오면은 부모가 나한테 이제 사랑을 퍼부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지만 나이가 60, 70, 80 되는데도 야 인성운이 들어왔으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을 거다. 뭐 7, 80 드신 분들한테 공부운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수능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성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외워서 이거를 써먹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해석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인성이 왜 때로는 엄마가 되고 때로는 공부가 되고 때로는 계약서가 되고 때로는 도장이 되고 또 효도가 될 수도 있지요. 네? 문서로 우리가 주로 또 많이 표현도 하고 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비유가 되는지 뿌리가 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인성의 뿌리 개념을 알아야 늘 얘기하는 이 사고를 여러 가지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 뿌리 개념을 모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사실 사주 공부를 할 때는 사고를 확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뿌리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인성이 뿌리가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길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이 되는지 그 뿌리 개념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성은 사람 인자를 쓰는 인성도 아니고 또 어질 인자를 쓰는 인성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인성을 쓸 때는 이 도장 인자를 씁니다. 도장 인자를 써요. 왜 도장 인자를 쓰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인성을 왜 도장 인자를 쓰는가를 알게 되면 인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도장이라는 것은 언제 쓰죠? 내가 찍어주는 경우가 있고, 남이 도장을 찍어준 문서를 내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계약서에 많이 사용하죠, 계약서. 주로 계약서에 많이 사용합니다.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 너의 조건, 나의 조건을
맞추는 것, 그게 계약이잖아요. 거기서 네 도장도 찍고 내 도장도 찍습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권리를 나타내요. 또 남이 찍어주는 도장 중에는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문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공부를 다 했다라는 어떤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중학교 졸업증명서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특히 자격증 이런 거를 도장이 찍혀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다 보면 대외적으로 나의 권리와 자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보면은 그러면은 관성은 권한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인성은 요 권리에 관한 이야기겠네요. 권리 또는 자격,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자격을 나타내주는 이런 졸업증명서라든지 자격증 같은 것을 보면 이게 이론이든 실기든 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공부를 해서 어딘가 졸업을 했다는 얘기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엄마, 육친 관계로 보면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엄마라고 표현이 되고, 내가 권리를 얻기 위해서 뭐 공부를 했다, 어떤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자격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다 인성을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권리라든지 자격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인성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인성은 수용성 또는 수용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잘 받아들여요. 뭐든지 잘 받아들이고, 인성이 좋으면 또 남들이,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남들이 나한테 인정도 잘 해주고 또 후원도 잘 해주고 박수도 많이 쳐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공부라는 측면도 사실 인성이 있다고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식상생제를 쓰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탁탁탁탁 잘 내보이죠. 하지만 인성이 있다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그런 공부를 다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가장 크게 결부를 시키죠. 조금 아까 인성을 엄마나 공부에 국한시키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은 얘기한 대로 시기별로 나이별로 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잖아요. 나이가 70, 80 먹으신 분들한테 인성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거는 엄마의 사랑을 받는다, 이 나이에 돼서 아니죠. 그리고 뭐 공부하셔야겠네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안 되겠죠. 이 정도 이제 한 60 정도 넘어가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분은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고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부모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제 자식에게 행사를 하니까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용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신 분들한테 인성이 들어왔을 때는 효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인성이 우리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자,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격적인 것 또는 공부를 통한 자격증, 이런 것들이 정인과 편인이 다 다르죠. 정인의 상황과 사주에 편이 있는 분과 이런 게 이제 표출되는 것이 다 다릅니다.